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지인학원에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내신 7단계 수업을 맡은 제인 선생님입니다. 우선에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특강 때 하게 될 수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 내신 공부 7단계라고 이제 조금 수업을 약간 상징화해서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이 수업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좀 예비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던 것과는 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가 마냥 쉬운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신 지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그런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고등학교를 가면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쉽게 공부를 했어도 고득점이 가능했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문법이나 독해 베이스가 탄탄히 깔려있지 않으면 사실 고등학교 가서는 고득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신이 모의고사까지 연장선, 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타이틀은 내신 공부 7단계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신 공부 7단계를 잘 습득을 해서 그것을 모의고사 지문에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7단계로 나눠놨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사실 큰 내용은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문에 적용을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모의고사 지문, 그 다음에 내신 지문에까지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겠죠? 일단 이 여러분들이 특강을 듣는 가장 핵심 이유는 이 내신 공부 7단계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강을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그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7단계를 따라오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 2번에 넣지 않았나 싶어요. 우선 단어 암기 내용 파악. 단어 암기는 사실 어떤 학년이든 무슨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단어를 모르는데 문법 문제를 풀거나 독해를 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 단어 암기는 가장 즉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기 본인 의지에 따라 달렸겠죠. 그쵸? 그리고 이 내용 파악은 말 그대로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파악해야겠죠. 그쵸?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이 세 가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평소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왜 접속사, 관계대명사, 전치사를 강조한다? 얘네들이 묶이는 아이들이다. 그쵸? 자, 묶인다는 게 필요 없어서 묶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문이 길어진다는 것은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문장을 어떻게 단순화시키냐? 그쵸? 단순화시키냐? 이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각각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와 동사를, 그러니까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찾기 위해서는 문장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묶인 애들, 전치사로 묶인 애들을 다 단순화시켜주면 문장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작업을 선생님이랑 이 특강 시간 또는 독해 시간, 내신 시간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이구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이구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외우는 수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말 그대로 암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4번 시제 암기, 5번 변형 문제 풀이, 틀린 문제, 전체 복습 이렇게 가는데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강 시간에 타이틀은 내신이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내신 풀이 하듯이, 내신 공부하듯이, 즉 문장 하나씩 이제 쪼개보고 분석해보고 구문독해하고, 그래서 내용 훑어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 변형 문제는 여러분 수백 가지, 뭐 수백 가지는 좀 그렇고 수십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즉 한 지문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몇십 가지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걸 풀 수 있냐. 그렇게 되려면 정확한 해석, 그죠? 그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체크 보완, 전체 복습.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틀린 문제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답 고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고득점으로 가기 힘들겠죠. 특히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가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이 꼼꼼함, 그죠? 꼼꼼함? 그게 정확성. 꼼꼼하고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 고득점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영어는.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가 뭔지, 그래서 답 체크하고 지나가지 말고 왜 틀렸는지, 이 문제가 다음번에 이러한 유형으로 변형이 되면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쵸? 사실 고등학교를 막상 진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에 할애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구문독해식으로 쪼개보고 연습하는 과정이 이런 방학 때, 여러분들 예비고 이제 진학을 앞둔 중학교 방학 그런 시간이 좀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고등학교 가서는 적용만 시키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샘플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 지문을 쓰진 않을 거예요. 이 지문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하게 될 전체 지문이고, 이 지문을 이제 이건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얘네들이 변형 문제로 쭉 이렇게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해석을 볼 거예요. 해석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그리고 모르는 구문, 수거들이 있나 그걸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쭉 보면 내가 이런 단어들을 모르고, 그럼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거 마찬가지 체크하고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걸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문장을 보고 반대로 한글, 다만 정확하게 밑줄 친 부분이 문법이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확하게, 특히 품사라고 함에 있어서는 명사형 어미로 끝나나, 그죠? 동사로 끝나나, 형용사형 어미로 끝나나,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어 보고 영어 빈칸 채워 넣는 거,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암기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통 해석 연습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파트 3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장을 딱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연습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5 어법 고르기. 어법 고르기가 정확한 해석의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어법을 정확히 고를 수 있어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변형 문제인데요. 순서 배열, 그쵸? 순서 배열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우리가 특강 시간에 풀게 될 변형 문제, 그쵸? 요거를 몇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해석. 여기 해석이라고 나와 있지만 해석 플러스 내용 파악. 왜냐면 해석은 뒤에 있기 때문에, 그쵸? 자, 한번 선생님이 다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한 4문장 정도만 같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얘를 내용을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number 1. Anna, a 9-year-old girl, finished attending elementary school till 4th grade at a small village. 일단 모든 독해에 앞서서 첫 문장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애나는 콤마가 나왔네요. 선생님이 콤마로 삽입된 문장을 그쵸? 괄호 칠하했어요. 얘는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애나, finished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finish 다음에 attending이라고 이제 동명사 형태가 나왔는데 finish라는 애는 목적어 자리에 ing, 즉 동명사가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그러면 진짜 동사 애나, 진짜 주어 애나, 진짜 동사 finished, 그쵸? 그럼 애나는 끝냈다, 마쳤다, 무엇을? attending, 다니는 것, 참석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초등학교 다니는 것을 마쳤다. till, 뭐뭐까지. till이라는 거는 until이랑 같은 단어죠. 그쵸? 그 until, till 얘네 둘은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로 모두 쓸 수 있는데 전치사와 접속사 구별해야겠죠? 뒤에 4th grade at small village. 자, 4th grade at small village라고 지금 명사구가 왔네요. 그쵸? 명사구가 왔으면 얘는 지금 전치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학년 작은 마을에서 at small village. 자, 전치사 나왔으니까 묻고, 그쵸?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는 것을 마쳤다. 그 다음에 2. For the 5th grade, she transferred to a school in a city. 자, for이라는 전치사는 뜻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뭐 5학년을 위해서, 그쵸? 뒤에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or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뭘 위해서, 그쵸? 그러면은 5학년을 위해, 4학년이 끝났으니까 5학년을 다니기 위해서 she transferred, 그녀, 주어, transferred 동사, 그쵸? 자, 그 다음에 to a school in a city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녀는 전학을 갔다가 이 두 번째 문장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 transferred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transfer, 왜냐면은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의 빈출 단어예요, 얘가. 근데 얘가 그냥 혼자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럼 여기 옆에다 빼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transfer이라는 애는 옮기다. 그쵸? 옮기니까 뭐 여기서는 전학을 가다 라는 뜻으로 썼어요. 자, trans라는 이 trans라는 어미가 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trans라는 애가 어원을 생각해보면 이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rans라는 이 어미가 붙은 단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빈출 단어 transport가 있습니다. transport는 수송하다. 화물이나 이런 짐 같은 거 수송하다. 그 다음에 transform 하면은 여러분 영화 트랜스포머 있죠? 거기서 나온 거. 변형시키다.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translate는 다른 언어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번역하는 거, 하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그쵸? 이런 단어들을 세트로 함께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이 네 단어는 모두 고등 빈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city, 도시로 이동을 했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small village, 그쵸? 이 시골이라는 것과 이 반대되는 개념이겠다, 그쵸? 그 다음 3, it was the birthday of her school and she went to her new school by bus. 자, 그날은, 자, day, 그쵸? 왔으니까 비인칭 주어 이시 온 거예요. 그날은 첫 번째 날이었고, of her school. 그녀 학교에서의 첫날이었고, 그리고 she went to her new school. 그녀는 새로운 학교로 버스를 타고 갔다. 그쵸? 자, 여기서는 문장, 두 가지 문장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시제. 자, 등위 접속사는 항상 앞, 뒤로 시제, 태, 그리고 수일치를 같은 걸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과거, 왔으니까 뒤에 과거, 요 시제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by bus. 자, by 플러스 교통수단. 이거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교통수단, 뭐뭐를 타고, 뭐뭐를 이용해서라고 할 때는 by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요. 다만, 교통수단이 아니라 내가 걸어서 갔다 할 때는 by가 아니라 on, foo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쵸? 이거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에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단순화시켜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해석을 하면 애나는 9살 소녀인데 다니는 것을 마쳤다 하기 때문에 attending 이라고 동명사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transferred, 여기서는 과거 시제, 전학을 했다. 이 지문은 대체적으로 타 과거 시제, 그쵸?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 일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보지 않고 이 한글, 이 영어만 이용해서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part 2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finish the attending이니까 마쳤다, 무엇을, 다니는 것을, 그쵸? 이런 식으로 동명사 형태로 정확히 해석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part 3에서는 반대로 한글을 보고 얘를 정확히 영어로 영작하는 연습. 마찬가지, 지문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것을 마쳤다. 근데 finish란 동사 나와 있죠? 그쵸? 주어 동사. 그러면 다니는 것을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네. finish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식으로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빈칸에. 그 다음에 part 4에서는 이제 전체 통 문장을 정확하게, 근데 위에서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법 고르기. 자, 요 파트를 이제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우리 뒤에 나올 어법 문제에서 조금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선생님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은 5-year-old와 5 years old의 차이점. 그쵸? 답이 이건 건 여러분 알겠죠? 그죠? 근데 요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나이를 하이픈으로 연결을 한다 하면은 얘는 어떠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뒤에 지금 우리가 girl이라는 이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하이픈으로 연결시킨 이 9-year-old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냥 설명할 때 있죠. 나는 9살이다 할 때 I am 9 years old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럴 때 설명할 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finish it, attending. 그 다음에 transfer, 수동태가 아니니까 transferred. 그 다음에 교통수단 by bus. 그 다음에 after 이라는
after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asking. 이런 식으로 쭉쭉쭉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이거를 우리가 다 이제 본문을 한번 쭉 구문 연습을 했다 치면은 당연히 풀 수 있겠죠. 그쵸? 특히 이 순서 배열할 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런 앞에 접속사.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부사.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 같은 애들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at last 하면 마침내니까 얘가 첫 번째로 올 일은 잘 없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소리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A가 먼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고 구문 독해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변형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쵸? 77.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지문이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 두 문제만 풀어볼까요? 한두 문제만? 자, 다 본문을 이제 내 거로 만들었다.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파악을 한 후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74번. 그래서 애나가 느꼈을 심경의 변화. 자, 심경의 변화 문제는 모의고사 단골 문제죠. 모의고사 수능 단골 문제.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내신이라고 해서 내신 유형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고등학교 내신은 외부 지문, 즉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지문을 가져와서 내신 형식으로 내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애나가 느꼈을 심경의 변화. bored, annoyed, 지루했다가 화났다. 그 다음에 excited, 신났어. grave, 침통해, 비통해하다. frustrate, 좌절하다. relieve, 안정된, 그쵸? 안심한. ashamed, 부끄러웠어. pleased, 기쁨. scared, 무서운. depressed, 우울한. 그죠? 뭔가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 그러면 애나가 처음에는 친구들이 막 놀리고 시골에서 왔다고 놀리고 부끄러웠죠. 근데 나중에선 친구들이 자신의 이제 뭔가 그걸 알아줘서 기뻤어.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부터 E 중에 어법상 틀린 문제. 자, A, E. 자, A, B, C, D 중에 어법상 틀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내신으로 학교 시험을 본다 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웠기 때문에 뭐 굳이 어법을 정확하게 몰라도 풀 수는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근데 어법이라는 거는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어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법 법칙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쵸? 자, 첫 번째. finish it attending. 자, finish는 뒤에 ing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everyone started writing the answer to the unexpected test. 자, 여기서 unexpected 하면은 동사잖아요. 여기서 과거분사. 즉, 이 테스트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로 썼냐. 그죠? 맞게 썼어요. 수동태. 테스트인데 예기치 못한. 그쵸?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테스트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로 쓴 거 맞아요. 그 다음에 write down what you know. 자, 여기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으로 썼네요. 맞게 썼어요. 무엇을 네가 아는지 적어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라. 그 다음에 she was touched. touch 하면은 만지다란 뜻 말고 감동시키다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그녀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 touch도 맞게 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A wonder that they already know but easily forgot. 자, 여기서는 자, wonder 하면은 원래는 궁금해하다 라는 뜻인데 궁금한 것 여기서는 명사용으로 썼겠죠? 그쵸? 또는 불가사의한 것. 자, 여기 콤마가 보인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불가사의한 것은 것인데 어떤
어떤 불가사의한 것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자 콤마가 들어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 쓸 수 없어요. 여기서는 which가 와야 됩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만 그냥 특강식 우리가 이번 여름 특강 때 무엇을 할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특강을 이제 내신 공부 7단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 하든지 모의고사 하든지 조금 어려운 독해를 함에 있어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강 시간에 만나요.